자금난으로 고민. 이 공연이 끝난 다음 수면 상태로 놀면서 지내는데 나는 그래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 이번에는 톨스토이의 산송장을 사막으로 써보기로 하고 분주한 틈을 타서 구상을 하였다. 이러는 동안에 또 1년이 흘러 1925년이 되었다. 봄이 다시 돌아오자 거리에는 봄을 찾는 사람들로 붐볐다. 이런 시절을 이용하여 다시 단성사와 공연 계약을 맺었다. 산송장의 패좌역엔 이백수, 마샤역엔 이월화였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우선 대사를 이해하도록 지도를 하여주고 이 작품이 노린 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였다. 불황인 역의 이소연과 카레인 역의 김혜일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주고 공부를 시작하였다. 원우전이 배경에 힘을 써주었고 예정대로 선전도 완전하게 되었다. 초일부터 관객은 10,000원이어서 극장문을 닫을 지경이었다. 천막은 텐트에서 패좌가 마샤를 기다리고 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불황인들은 세상을 저주한다. 그저 그날그날의 즐거움만 있으면 그만이란 허무감을 느끼는 소리를 한다. 마침 마샤를 만난 패좌는 마샤를 사랑하지만 자기는 마누라가 버젓이 있는 몸이다. 패좌는 마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유랑의 길을 떠나면서 처량하게 노래를 부른다. 갈까보다 말까보다 오로라의 밑으로 라는 노래는 카츄샤와 같이 부르는 유명한 노래로 서울서는 다 알고 있는 노래였다. 애를 끊는 듯한 노래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는 눈물겨웠다. 이 연극 산송장은 서울에 사시는 분이면 대개 짐작하실 것이다. 처량한 주인공을 동정하여 박수 소리는 요란하였고 3일간 연속하여 연극의 인기는 그대로 높아갔다. 우리의 활발한 걸음에 감히 대항할 연극단은 없었다. 서울의 연극은 토레뿐이란 소리까지 났다. 나는 극단 전체의 중요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분주하였고 공연마다 내 극본이 필요할 뿐 아니라 써야 할 의무와 책임에 몰려 무대 출연까지 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내가 무슨 연기자의 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 나의 출연은 이것으로 마감하고 극본 제공에나 전념할 것을 결정하였다. 극본은 홍노작이 옆에서 힘을 더해주어 한결 마음이 든든하였다. 단성사의 공연은 그럭저럭 수지는 맞았으나 연극으로서는 대성공을 못 본 셈이다. 이후로 차차 서울에는 신파연극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신파란 일본 말인데 일본 국극에 대해 신파라는 것이었다. 무대는 전부 일본 가정이요. 연극은 진고개의 일본 극장에서 하던 신파의 엉뚱한 번역극이니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일본 핫비 조각이나 걸치고 칼을 들고 나와 그저 죽이는 게 연극이다. 이런 것이 우리 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일본 탈을 쓰고 나와 이 연극을 우리가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었다. 거기에는 우리들의 인정도 의리도 아닌 일본식의 권선징악만이 있을 뿐이었다. 토월회 역시 해놓은 것 없이 몇 개 성상을 지냈다.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연극을 제대로 못한 것은 이때나 그때나 돈이 없는 탓이다. 아무런 예비금도 없이 동서대취로 연명은 하였으나 연명하느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눈물 나는 일도 많았다. 하루살이 같은 토월회를 보신 분 중에는 우리나라 연극운동이 어느 기업체로 되어야 살 길이 열릴 것을 짐작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이 노릇을 할 수 없다. 전용극장에 전속 배우가 있어 그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경영이 있어야 비로소 이 나라의 연극을 살리는 길이라 믿어진다. 우리와 같이 주머니 돈이나 털고 남의 빚으로 연명하는 것은 그 고심과 노력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드는 언어도단의 비극인 것이다. 이런 상태로 휴연하여 2, 3년을 경과하니
회원들은 뿔뿔이 헤어져 버렸고 일건 쌓아놓은 공든탑이 무너지고 말았다. 공연을 하고 싶으나 돈이 없고 동시에 오래 놀고 보니 여러 사람들도 자연 마음이 해이해져서 다시 재기할 용기조차 없었다. 뜻대로 연극도 할 수 없고 각각 분산된 회원들이 여기저기서 만나 즐겁게 옛일을 말할 뿐 남은 것은 지난날의 추억뿐이었다. 연극을 하노라고 이 극장 저 극장으로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줄기차게 해볼 수는 없을까 하고 내 딴에는 생각도 많이 해봤다. 그러자면 대자본이 필요했다. 연극도 연극이거니와 회원들에게 단체적 협동 정신을 기를 길이 없는 것이 한이 되었다. 나로서는 연극을 벌릴 수는 없었다. 여러 가지 번민과 공상으로 나는 심히 시달렸다. 그래서 전 책임을 내가 짊어지고 토월회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나는 결심했다. 대학원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69회입니다. 이번 회도 김을한저의 실록 동경 유학생 안에 있는 박승희의 글 중에서 자금난으로 고민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박승희는 토월회가 직업극단으로 변신을 하기는 했지만 자금난 때문에 활동을 줄기차게 계속 이어가지는 못하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가져야 했고 그래서 단원들은 흩어지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약간 슬픈 분위기가 담겨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톨스토이 기작의 산송장이라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주 반가웠습니다. 1920년대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지요. 그 안에는 갈까보다 말까보다 하는 가사가 나오는 노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의 실체를 제가 최근에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중에 보면요. 부끄럼이라는 분이 운영하시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 제목이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반거들충이 한무릎 공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끄럼님의 블로그에 보면 톨스토이 산송장의 주제곡 표박가라는 제목으로 그 산송장이라는 연극 안에 삽입되었던 갈까보다 말까보다 오로라의 밑에로 하는 그 가사를 담고 있는 내용이 악보가 소개되고 있고 가사 내용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네이버 블로그 중에서 부끄럼님이 운영하시는 반거들충이 한무릎 공부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블로그를 지금 보면서 이 표박가라는 노래의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까보다 말까보다 오로라의 밑에를 알아사는 북쪽나라 가옵도다. 서쪽에는 놀이 뜨고 동쪽에는 달 밝아 종소리 들리는구나 허공 중천에. 울고 보니 너무 밝고 서두르니 너무 어두워 머나먼 곳 불빛도 반짝반짝 머물러라 호로 마차 쉬어라 흑마야. 밝은 날 가고 갈랍길도 남았구나. 심중에 타는 붙은 황무지에 붙이니 흑마는 얼음으로 밟고 가노나. 사람들은 춥겠구나. 이내 몸은 외로이 마을의 주막집도 아직 멀었네. 이내 몸은 물에 뜬 풀 바람 부는 그대로 흐르고 또 흘러서 가옵구나. 낮에는 길을 가고 밤은 밤으로 춤추고 장차 어디에서 몸을 마칠까.
네, 낭만주의적인 센티멘탈함이 철철 넘쳐 흐르는 내용의 가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끄럼님이 소개하고 있는 표박가의 악보를 보고서 제가 피아노 앱을 다운받아서 제 손전화기로 두들긴 것이 방금 여러분들께서 아주 서툴게 들으신 배경음악의 소리입니다. 특별히 따로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도 찾자니 부담스럽고 해서 제가 피아노 한번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지만 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를 위해서 한번 이 작은 화면을 두들기면서 연주를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손이 둔해서 악보 그대로 연주하지는 못했고요. 대략 그래도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는 멜로디구나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겨우겨우 해보았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중에서 부끄럼님이 운영하시는 반거들 중이 한무릎 공부라는 곳을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블로그에 의하면 이 노래의 약보는 이상준 편의 신유행 창가라는 책에 실려 있다고 하네요. 삼성사에서 나온 1922년 초판, 1923년 재판, 1929년 3판, 56쪽에서 58쪽까지 실려 있다고 합니다. 참 소중한 정보를 소개해 주신 부끄럼님께 제가 멀리서나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방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내용에는 신파에 대한 설명도 또 나오죠. 신파라는 것은 일본의 가부키와 서양 멜로드라마의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고립적인 일본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완벽히 정확한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서양 멜로드라마와 일본 가부키의 혼합물 내지는 화합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이 임성구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시도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어떤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신파는 일본의 신파와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냥 서양 연극사의 멜로드라마라는 개념,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국식 멜로드라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은 일본 신파의 흉내에서 되었지만 그것이 차츰 한국의 토종 혹은 토착 멜로드라마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갔다. 한국형 멜로드라마를 형성해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박승희의 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는 참으로 놀라운 자료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자료의 내용 조금씩 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